자, 이번 시간 여러분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홈 네트워크 정의입니다. 자,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세대 또는 주택 탐지의 직영, 정보통신,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통합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뭐가 참 거창한데, 하여튼 좋은 거래, 그쵸? 예. 자, 홈 네트워크요. 자, 그럼 홈 네트워크 설비 구분이 있는데,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홈 네트워크망, 자, 홈 네트워크 장비 있고, 자, 사용 기기 있고, 자, 설비 설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자, 요런 겁니다. 자, 한 번은 시험 문제가, 자, 여기 어디에 들어가고, 여기 어디에 들어가고, 여기 어디에 들어간지, 자, 요거, 자, 종류 구하는 게 나와요. 이건 나는 기본서에 쓰여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홈 네트워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설비가 자, 깔려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되는 거지. 만약에 그 설비가 없었다면 이 설비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설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홈 네트워크망이 있는데요. 자, 홈 네트워크 장비 및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연결하는 망, 여기서 망이라는 얘기는 선을 얘기합니다. 전선. 그러니까 케이블. 아셨죠? 자, 그래서 홈 네트워크 하면 여러분 단지망과 세대망이 있는데, 여러분 단지망이라고 하면 먼저 세대는 뭐냐면, 우리 세대는 여러분 홈 네트워크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전기세는 전기 계량기라든지, 그 다음에 급탕이나 난방에서는 난방 계량기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 말고도 저 뭐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자 웰패드 벽에다 뜬 거, 세대 자 단말기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세대망입니다. 여러분 전유 부분 각 세대를 연결하는 어떤 인터넷 선을 여러분 지금 세대망이라고, 단지망은요 집중거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큰 컴퓨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 101동이면 101동, 102동은 102동가, 그럼 102동에서부터 또 우리 집 앞에까지 와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여러분 단지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히 좀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인터넷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C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자 인터넷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방화벽, 자, 백본, 워크그룹 스위치 했더니 단지 서버들이 있어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퓨터에 자 어떤 인터넷이 연결돼서 자 단지망이 있어요. 단지망은 원격 검침, 자 차량 출입, 여러분 영상 정보, CCTV 있죠.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무인 택배, 이런 게 전부 다 단지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워크그룹 스위치에 연결돼서 자 전자 출입이라든지 인터폰 이런 거 전부 다 자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단지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단지막이 연결돼서 자 어디에 연결되는, 여러분 세대 단말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대 단말기,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웰패드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이제 웰패드라는 표현 안 쓰고 세대 단말기라고 쓰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거냐면, 왜 그 우리 초인종을 누르면 여기서 모니터가 활성화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디가 그게 여러분 지금 세대 단말기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아이패드처럼 그냥 이렇게 써서 그러면 내가 아이패드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선 무선, 요즘은 여러분 무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또 내가 쓰다가 또 누가 오면 또 거기에 또 화면이 뜨고, 자 그런 용도로 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대를 보면 여러분 홈 컨트롤, 가스, 혹시 내가 여러분 요럴 때 많죠. 갑자기 어디를 가고 있는데 늦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내가 가스불을 분명히 켜고 온 것 같아. 주전자 위에 물을 그걸 깜빡 잃어버린 것 같아. 바빠서.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럼 꼭 다시 돌아가죠. 왜? 약속 늦는 것보다 집에 불 나는 게 나은 거예요? 불 날까봐 여러분 다시 약속은 늦어도 다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꼭 뭐예요? 꼭 껐어. 미치는 거지. 그게 점점 심화되죠. 근데요, 이런 가스 같은 건 내가
내 핸드폰으로 우리 집에 접속을 되면요, 지금 가스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프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가스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돼서 가스불을 꺼줘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조명. 예기치 못하게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예기치 못하게 못 돌아와. 근데요, 요즘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막 도난 사고가 막 그놈들이 자꾸 들어와. 그게 불안불안하니까 내가 세팅을 합니다. 거실 불을, 연결된 거실 불을 저녁 9시부터 자,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켜놓으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 얘가 그렇게 세팅에 맞춰서 자, 켜졌다가 새벽이 되면 또 꺼지는 그런 스텝. 냉방, 난방, 커튼 같은 거 다 마찬가지 하셨죠?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이게 홈 네트워크가 설치된 그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전이었냐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탤런트 이영애 씨가 뭐 어디 막 그 관객이 있는 데서 막 뛰어나와 갖고 검은 드레스가 바람에 날리면서 차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홀랑 타. 자, 그러면서 핸드폰을 열어요. 자, 그러면서 자, 번호를 딱 누르니까 자기 집에 조명이 켜져. 그다음에 자, 이 난방이 켜져요. 그다음에 커튼이 싹 열려. 그 모 아파트 광고가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초가 바로 뭐였어요? 홈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홈 네트워크인지 몰랐지. 와, 저런 아파트도 있어? 설마 핸드폰으로 저러겠어? 광고니까 그러겠지? 실제 여러분 요즘 다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요즘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사실 이런 옵션들이 붙으니까 자꾸 단가가 비싸지는 거야. 이 옵션들 없어지면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없어도 되거든. 근데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편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힘들죠. 관리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왜요? 이런 어떤 설비들이 많은 말수록 뭐가 고장났네, 되네, 안 되네. 그렇죠? 또 할 줄도 몰라. 기기가 많을수록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몇 프로나 쓰세요? 그 기능. 아마 10% 이내일걸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메라 찍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이상 얼마나 써요? 그 위에 부가 서비스, 부가 기능을. 얼마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고급 기능만 사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고급 기능 핸드폰 좋아봐야 뭐 할 거야? 맨날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쓰는 건 사실 별로 없지만 간혹가다 좀 쓰겠지. 그렇지만 그 기능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옵션 많이 달리면 어때요? 자꾸 비싸지는 거죠? 아파트도 자꾸 비싸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배워야 돼. 자, 홈 오토메이션. 자, 음성으로 인식하는 뭐 해줘. 요즘 여러분 뭐 집에서 자, 스피커에다 뭐 아리야 뭐 누구야 하면서 막 음악 틀어줘, TV 꺼줘, 막 하면 다 해주죠. 그러지 않아요? 혼자 싱싱해서 그러는 거죠? 자, 주방의 TV라든지 카메라, 자, 현관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욕실 TV 같은 거. 전부 다 이거 오토메이션. 자, 감지기, 가스 감지기. 가스가 감지가 되면 지가 자절로 자, 잠궈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체 감지기. 그놈이 들어왔어. 그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카메라로 또 녹화를 하고 또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신호를 갖다가 나한테나 아니면 경찰을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화재 감지기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자, 이런 것도 인터넷 검색기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지금은 세대 안에 있는 거죠. 뭘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세대 단말기로. 이런 걸로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각각에도 여러분 전부 다 수동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지만 전부 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세대망입니다. 세대. 자,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거의 많죠.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몇 가지 얘기 좀 합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홈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홈 게이트웨이. 자, 그럼 홈 게이트웨이는 정의가 뭐냐면 전유분에 설치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 하셨죠?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기예요. 자, 그래서 잘 드세요. 이건 각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뭐냐면 플라스틱 박스인데 이게 여러분 콘크리트 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셨죠? 그래서 카바가 씌워져 있어. 그래서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홈 네트워크가 일부라도 여러분 설치된 것은 반드시 이게 각 세대 안에 들어있어요. 아셨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작동되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여기도 뭐 KT면 KT, 뭐 SK면 ST, 그 다음에 LG U+면 U+, 여러분 여기 유무선 단말기도 있어요. 여기 램 같은 게 있다고요. 거기 다 전부 다 요 안에 들어있어. 이게 바로 뭐였어요? 홈 게이트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홈 게이트웨이는요. 자,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기계들, 여러분 혹시 관리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비와 연결돼서 여러분 요 세대 단말기, 그러니까 각 이런 장치들과 연결해 주는 장치죠. 아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유 부분 우리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자,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줘서 내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밖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요 안방, 어떤 데는 작은 방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대 단말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작년까지는 월패드라고 했어요. 아셨죠? 벽에 붙어있는 패드라고. 아이패드라고 들어봤죠? 벽에 붙어있다고 해서 뭐예요? 월패드. 요즘은 좋아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띄워. 그래서 여러분 얘가 분리가 되면서 그냥 내가 평상시에는요 그냥 아이패드처럼 여러분 가지고 놀다가 그냥 그걸 꺼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통화, 제어, 뭐 부가, 그 다음에 정보, 방법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거 말고도 각각에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도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때는 스위치가 필요한 거죠. 참 격세지감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초창기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대신에 뭐라고요? 이리 오너라 그걸 거죠. 별거 있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현대로 넘어와서 자, 저희 집에 철제 문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철제 문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대신에 뭐가 있어요? 초인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초인종의 단점이 뭐예요? 오는 사람은 아는데 내가 물어보기는 여러분 불편하죠. 누구세요? 그러면 항상 그러죠. 아빠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잘 때 됐어. 꼭 잘 나가면 아빠가 오시는 거죠? 그럼 내가 나가요? 동생이 나가요? 아, 그쵸? 특히 여러분, 특히 겨울에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복만 입고 있는데 누가 나가요? 동생한테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동생아 네가 나가라. 한참 그러고 아빠가 이제 성질 나시죠? 야, 빨리 문 안 열어. 막 화장 아빠가. 그래서 결론 이제 누가 나가요? 힘없는 동생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동생이 맨날 그러죠. 투덜투덜 그러면서. 나만 시킨다고. 어쩔 수 없죠. 계급 사회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있죠. 야,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알았다. 그죠?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 자, 그러면서 발전된 게 뭐냐? 조금 더 거기서 신식이 뭐냐면
그 열림 장치를 집에 있는 버튼만 딱 누르면 띵 하면서 문이 딱 열리는 장치. 그게 신세계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살아요.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 띵동 눌러보면 요 모니터에서 사람이 보이네. 제가 여러분 첫 아파트 그 건설회사 들어가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거기까지 무선 전화기까지 있어. 그 내가 전화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전화기로 다 하면 돼. 그 전화기로 누구세요 하고 문도 열어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칼라로 나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기서 모든 게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버튼식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단말기가 나온 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터넷 기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인터넷 기반이 없다 보면 우리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지는 겁니다. 단지 서버예요. 자, 단지 서버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자, 이런 것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자, 단지 서버실에 가면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그룹 스위치라든지 백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서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몇십 년 가겠냐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셨죠? 정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없는 데 가셔야 되는 거죠. 아파트 몇 층이요? 5층. 왜 5층이에요? 그래야 승강기가 없어. 여러분 6층 이상부터 승강기 만들게 돼 있죠. 5층은 여러분 없어. 여러분 근데 5층도 왔다 갔다 내가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몇 층짜리예요? 연립 3층짜리. 단지는 넓어. 근데 세대수는 얼마 없어. 더군다나 좋은 점 뭐예요? 평형이 크다 보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돼. 관리할 게 뭐밖에 없어요? 조경. 제일 힘든 철이 어느 철이에요? 가을철. 낙엽만 이거 죽으라고 떨어지네 그냥. 그것만 관리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셔야 된다니까. 승강기 없지. 홈 네트워크 없지.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고장날 게 없어. 그 다음에 세대수가 크면요. 알아서 자기들이 다 관리 다 해 그냥 집에. 관리사무소에서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도 전 진짜 정중하게 막 도와달라고 그러지. 와갖고 똥 쌌는데 똥이 막혔다고 좀 네 똥 쌌는데 왜 나한테 똥. 여러분 그거 제일 싫죠. 혹시 여러분들 그러신 분 있나? 막혔어. 변기가 막혔어. 관리사무소에 뚫어달래. 관리사무소에 뭐라고 그래요? 못해 그러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그것도 안 해주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셨죠. 본인 똥인데. 또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일정 시간 되면 또 이거 유지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제 한번 볼까요? 원격 제어는 여러분 멀리서도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원격 제어가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컴퓨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핸드폰. 여러분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률이 90%가 넘죠. 이런 나라도 없대. 자, 그래서 원격 제어가 온도도 할 수 있고 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 방범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물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자동차도 좀 킬 수 있어요. 원격 제어로. 자, 그러면
가스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해서 가스가 원격 제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였죠? 세대 단말기. 세대 단말기입니다. 항상 여러분 세대 단말기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PC나 여러분 모바일로 통해서 자, 인터넷 접속해서 방화벽, 즉 컴퓨터를 통해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워크브루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세대 단말기. 자, 세대 단말기에 가서 여러분 가스를 감지하는 거죠. 혹시 가스가 누추가 됐어요.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밸브가 여러분 제어입니다. 즉, 닫거나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스 밸브를 차단시켜주는 게 여러분 지금 가스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있다는 얘기인데 조명미 일괄 소동 스위치. 여러분 일괄 소동 스위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신발을 신었어. 근데 보니까 저기서 불빛이 보이네. 보니까 저 안방에서 안방 등을 안 끄고 왔네. 신발 벗기가 참 신발 겨우 신었는데.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신발을 벗고 또 보니까 또 저쪽 방도 켜져 있네. 자, 이렇게 불편하니까요. 현관에 나가는 입구 쪽에 일괄 소동 스위치라고 있는데 그 스위치만 딱 하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전등이 다 꺼져. 이게 일괄 소동 스위치입니다. 아셨죠? 켜는 건 없어. 무조건 끄는 스위치. 아셨죠? 그게 일괄 소동 스위치예요. 자, 그래서 똑같아. 모바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자, 컴퓨터 통해서, 워크브루 스위치에서, 자, 세대 단말기를 통해서, 자, 일괄 소동 스위치에서 여러분 전부 다 조절하는 거죠.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안 끄면 여러분 제가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왜 이런 거 있죠? 왜 거기서는 문을 닫을 때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다가 우리 집 세대를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이 뭐가 켜져 있네.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괄소동 스위치로 해서 자, 집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 자, 부분적으로 또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켜져라 라고 하면 자, 켜졌다가 또 끄는 시간에 맞춰서 또 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조명제 시스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바일로 해서 자, 이런 조명들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집안에 또 리모컨도 있어요. 아셨죠? 리모컨. 이 리모컨과 또 조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밖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저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러니 여러분 이렇게 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자율이 높으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자율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계장치가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혹시 자동차 급발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자동차 부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기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죠. 에러가 생기니까 급발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이런 설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관리하는 우리들은 괜히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거리는지. 그렇죠? 내가 만들었나? 내가 지었나? 자, 가스입니다. 자, 가스 아까 똑같이 나왔던 거 또 있네. 자, 난방입니다. 자, 난방 원격 제어 시스템 한번 볼까요? 난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자, 모바일 통해서 자, 컴퓨터를 통해서 워크그룹을 통해서 자, 세대 단말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집안에 있는 난방을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어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 온도까지도 여러분 세팅이 가능하죠. 왜 그런 거잖아요. 자, 며칠 집을 비웠다가 여러분 여름철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여러분 차가운 방 들어갈 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한 30분 전에 이렇게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추우면 또 뭐 집안에 있는 뭐가 동파될 수 있으니까 또 자, 기본적인 온도로 세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난방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전자출입 진입 감지 시스템입니다. 자, 볼까요? 기본적으로 얘는요, 자, 이렇게
방범 감지기인데 동체 감지기. 동체 감지기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설치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동체 감지기는 움직이는 물체를 무조건 감지하는 게 여러분 동체 감지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집에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집은요, 동체 감지기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 인식을 다 해버리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감지기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요 세대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로? 경비실이나 나한테 오는 거죠. 자, 어떤 데는 여러분 경찰서까지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출동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자, 전자출입 감지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경찰들도 힘들 거야. 그쵸? 적당히 와야지. 자,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자, 검침.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요, 전기, 그 다음에 수도, 자, 가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를 썼는데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직접 가다 보니까, 자, 오기도 있을 수 있고, 잘 급하다 보니까 숫자를 여러분 잘못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실래요? 이렇게 전기, 수도, 가스, 열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 난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열량. 그 다음에 온수를, 자,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 아셨죠? 컴퓨터에.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내 컴퓨터로 지금 현재 전력량, 그 다음에 수도량, 가스량을 각 세대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어떤 집은요, 그거 아세요? 난방. 어떤 집은요, 정말로.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00000. 안 쓰는 집도 있어요, 정말로. 꼭 있어, 단지마다. 그러면 이거 실제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시간별로 여러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쓰면 여러분 000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지금 몇 시에 얼만큼, 몇 시에 얼만큼 전부 다 놓으니까 이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어떤 이 기계장치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나면요, 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집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지금 계량기가 고장났다, 혹은 센서가 고장났다, 이런 오류가 떠요. 그럼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수정을 하고 아니면 고쳐야 되고, 자, 수정을 하고 바꾸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원격 검침은요, 관리소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이것만 있어도. 왜요? 검침은 전부 다 관리소에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뭐 이거 하나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무인 택배. 요즘 택배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집번이나 여러분 택배 기사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택배함에 넣어요. 택배함에. 자, 그래서 여러분 택배함 몇 번이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에다가 이 택배 기사가 자, 몇 동 몇 호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번 하면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세대 단말기에 택배함 몇 번에 몇 시에 누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여기서 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스마트폰에도 와요. 그러면 나는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열면 저게 해제가 되는 거죠. 찾았다고. 근데 무조건 여러분 요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요 사람이. 그래서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얘기해 줘. 여기다 써놓으면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는 거죠. 왜 아무나 가서 또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 지금 무인 택배 시스템입니다. 자, 이 무인 택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택배의 문제점이 어떤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별도로 오래된 아파트도 저 무인 택배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단지에 몇 군데를 설정해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에 여러분 또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해놓으면 여러분 누가 편해요? 일단 관리소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택배 때문에 너 뭐
뭐 잃어버렸네,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관리소에서 또 관리할 경비원들이 또 그 관리할 일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자, 뭐 어떤 문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썩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꼭 썩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인 여러분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홈 네트워크 설비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은 자, 소형주택일 때, 중형주택일 때,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단지도 소형 있고 중형 있잖아요. 평형마다. 일단은 여러분 전체에 몇 개, 자, 소형일 때는 몇 개, 그 다음에 중형일 때는 몇 개, 이런 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작년에 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그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가 안 나올다 싶었다가 여러분 이제 또 한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 홈 네트워크까지는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기초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우고 이런 내용도 배우고 이런 내용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10월 달에서는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합니다. 자, 기본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배울 거예요. 상당히 좀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걸 갖다가 또 완벽하게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여러분 스트레스 덜 받는 내용이 아셨죠? 시설교는 그래요. 다른 과목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 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교는 전체 그 한 권을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은 그 기본서를 갖다가 제가 좀 더 요건 처음에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해야겠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1월달, 2월달에 할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쓰는 노트 있죠? 그 노트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노트 필기는 여러분 정말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은 여러분 그 안 한 부분, 한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 다시 하겠지만 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완벽한 기본서가 자, 가기가 끝나는 거예요. 시설교는 여러분 시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법이나 회계처럼 자, 그런 커리큘럼보다 시설교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초 강의는 여러분 이렇게 좀 마치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